업사이클링이 뭐야? 그냥 고물상이잖아. 차가운 비웃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손에 들린 리폼한 가방이 떨렸지만 저는 제 신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업사이클링 숍 리뉴메이드를 운영하는 이수아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재활용 수거장을 돌며 숨겨진 보물 같은 옷들을 찾습니다. 버려진 청바지는 새로운 에코백으로, 못 입게 된 재킷은 독특한 파우치로 변신하죠. 쓰레기라고 버려진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게 제 일이자 꿈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홀로 남겨진 12살 그때부터 저는 재활용품을 모아 팔아 용돈을 벌었습니다. 친구들은 절 피했고 선생님들은 걱정의 눈길을 보냈죠. 고물상 딸, 쓰레기 줍는 애, 대학도 안 나온 것,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믿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패션 디자인을 독학했고 작은 공방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 알바로 돈을 모았죠. 3년 전 드디어 이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건 빈티지 숍이나 중고가게에서 사요. 이미 명품 친환경 브랜드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가죽 자켓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을 만들고 헌 청바지로 독특한 패치워크 코트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SNS에서 제 작품을 알아봐주는 분들이 생기고 환경에 관심 있는 젊은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아 씨가 만드는 것들은 영혼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재활용품을 분류하시는 김희경 할머니. 75세의 작은 체구를 가진 할머니는 매일 새벽 낡은 장갑을 끼시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셨습니다. 까만 작업복을 입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수첩에 적으시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할머니가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을 보면 제품명과 날짜를 꼼꼼히 기록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그 기록을 하셨죠. 가끔 영어로 된 제품명을 정확하게 읊조리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추운데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할머니는 빙그레 웃기만 하셨습니다. 아가, 지구를 살리는 일에 쉴 틈이 어디 있나.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초대형 패스트 패션 브랜드 에모디오가 이 골목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는 거였습니다. 매출 5조, 전국 매장수 1위를 자랑하는 그들은 친환경 패션의 새 시대를 외치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 골목은 우리 거예요. 당신 같은 작은 가게는 필요 없어요. 강태준 기획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진짜 친환경 기업이에요. 당신같이 쓰레기나 뒤지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 검은 작업복 차림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하시던 그 할머니가 이 거대한 패스트 패션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실 분이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에모디오의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일 아침 거대한 공사 소음이 골목을 울렸고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났습니다. 친환경을 외치던 그들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새벽에 주운 쓰레기 더미를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에모디오의 중국 공장에서 온 듯한 택이 달린 옷가지들이었습니다. 형광색 염료가 빗물에 번져 하수구를 물들이고 있었죠.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이런 독성 염료는 1급 발암물질이야. 빗물을 타고 하천으로 흘러들면. 순간 할머니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제가 이상한 듯 쳐다보자 황급히 수첩을 감추셨죠. 강태준의 방문은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리뉴메이드라 재미있는 콘셉트네요. 우리 에모디오에서 비슷한 걸 기획 중인데 흡수합병 어떠세요? 수아 씨 실력이면 우리 회사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하고 싶군요.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했고 손님들이 저희 제품의 품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 옷이 무슨 위생이 되나요? 에모디오에서 친환경 라인이 나온다던데 거기가 더 믿을만하지 않나요? 이런 동네 가게에서 살 바에야. 매출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불량 재고라며 버려진 에모디오의 옷들을 새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작업했죠. 어느 날 밤 작업실에서 우연히 에모디오의 기획서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섞여 있던 거였죠. 그걸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들, 제 작업 노트에 있던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으로 기억합니다. 강태준이 처음 제 가게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이수아 씨의 업사이클링 철학이 놀랍네요. 우리 에모디오도 친환경 라인을 준비 중인데 컨설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드디어 진정한 친환경의 가치를 알아봐 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강태준의 요청으로 제 작업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작업 과정, 소재 선택, 디자인 스케치까지. 제 업사이클링 노하우가 담긴 작업 노트도 보여드렸죠. 특히 관심을 보인 건 제 리폼 테크닉 북이었습니다. 3년간 실험하고 연구한 재단 방법, 재봉 기법, 소재 조합법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우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루만 대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원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돌려받은 책에서는 아무런 이상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다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원단 공급업체에서 주문이 밀렸다며 배송이 지연된다고 했고 평소 거래하던 중고 의류 업체는 갑자기 물량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에모디오가 이미 그 업체들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디자인북은 그들의 기획실에서 밤새 스캔되고 복사되었다는 것도요. 강태준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친환경 컨설팅이 아닌 제 디자인을 훔치기 위한 계획이었죠. 역시 그랬군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할머니가 제 뒤에 서 계셨습니다. 매일 이 골목 쓰레기를 뒤지면서 느꼈어. 저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지. 할머니의 수첩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메모가 아닌 전문적인 환경 오염 데이터와 에모디오의 비리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외국 논문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모디오의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수아 씨, 영업방해와 기업비밀 침해로 고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가게 문을 닫으시죠. 강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우리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SNS에서 떠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 기밀 문서까지 훔친 겁니까?
순간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잠깐, 이건 내가 주운 건데. 하지만 강태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까지 매수해서 회사 기밀을 빼내다니 죄질이 나쁘네요. 이제 둘 다 감옥에 가셔야.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M오디오 측의 고소장이 날아들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강태준은 언론에 저를 디자인 도용범으로 몰았고 중고 의류 업체들은 더 이상 저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금 독촉장도 날아들었죠. 누구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강태준은 저의 모든 것이 몰락한 것을 확인한 뒤 선처를 베풀어 준다며 고소는 취하하더군요. 텅 빈 작업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데 할머니는 그날 이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들리던 그 발자국 소리도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시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M오디오의 친환경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대강당은 전국의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션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M오디오가 준비한 100% 친환경 컬렉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catwalk 위로 모델들이 올랐습니다. 제 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델들이 입은 옷은 분명 제가 만든 디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재단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이번 그린 라이프 컬렉션은 순수 재활용 소재만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기술로 만든 100% 친환경 의류입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환경 전문가들과 패션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catwalk 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작업복 차림의 할머니였습니다. 청소도구를 든 채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 아주머니가 왜 저기서? 경비 좀 불러주세요. 강태준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비, 저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의연했습니다.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M오디오의 중국 공장이 배출하는 폐수량이 여기 있습니다. 매달 수천 톤의 독성 염료가 강으로 흘러갑니다. 근로자들의 폐질환 발병률은 작년에만 200% 증가했습니다.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저 할머니 정신이 이상해요. 바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이 옷들, 이건 이수아라는 젊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도용한 것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 디자인 스케치, 심지어 원단 샘플까지.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강태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같은 청소부가 무슨 근거로 이런 허황된 주장을 하는 겁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희경입니다. 글로벌 친환경 기업 그린라이프 그룹의 회장이자 국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죠.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린라이프의 김희경 회장님이라고?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 그분이 왜 청소부 복장으로?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린라이프는 세계 최대 환경기술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의류산업의 친환경 인증을 담당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기업이었죠. 6개월간 직접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M오디오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수아 씨, 이리 나와보세요. 당신의 재능과 진심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날
패션쇼장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그 후에 시작되었으니까요.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류 공장을 운영했어요. 작은 공장이었지만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죠. 내 딸 미연이도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공장 한켠에서 숙제하고 직원들과 어울리며 커나갔죠. 할머니는 낡은 지갑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매일 아침 절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공장장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도 지키는 착한 공장을 만들어요. 그 아이는 16살 때부터 이미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어요. 미연이는 작업장의 폐수 처리 시설을 점검하고 있었죠. 상류의 대형 공장들이 무단 방류한 독성 물질이 우리 공장으로 역류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미쳤다고 했죠. 재벌 기업들을 고소하고 환경단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벽은 높았어요. 돈도 없는 것이 무슨 소송이냐 그러더군요. 그래서 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환경공학, 섬유화학, 수질오염까지. 밤낮 없이 연구하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린라이프 그룹의 시작이었죠. 친환경 섬유 기술로 세계 최초 특허를 받았을 때 전 미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매일같이 현장을 다녔어요. 공장의 폐수를 검사하고 대기 오염을 측정했죠. 돈이 생기자 사람들은 절 회장님, 위원장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장은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청소부가 된 겁니다. 이 수첩에 적힌 모든 기록이 증거입니다. 에모디오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그들에게 옷 한 벌은 그저 돈이에요. 지구가 병들든 사람이 죽든 상관없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이윽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아야, 내가 처음 이 골목에서 버려진 옷을 줍는 걸 봤을 때 알았어. 미연이가 꿈꾸던 그 모습이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매일 이수아 씨가 작업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버려진 천조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 마음이 느껴졌죠.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에모디오가 수아 씨의 진심을 짓밟으려 할 때 말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내가 널 돕고 싶구나. 미연이가 꿈꾸던 그 착한 공장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지 않을래? 조명이 할머니의 눈물을 비추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할머니가 매일 쓰레기를 뒤지며 기록을 하셨는지, 왜 그토록 환경을 외치셨는지를. 강태주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서류 봉투를 꺼내들더니 제가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다는 허위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예측했다는 듯 천천히 엔지니어 팀에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화면에 에모디오 중국 공장의 실제 영상이 떴습니다. 새까맣게 변색된 강물, 독성 폐수가 흐르는 하수구,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들.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작업장 실태였습니다. 적정 온도의 2배가 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환기 시설 없이 유해 물질을 다루는 모습들. 할머니는 6개월간 매일 새벽 에모디오의 쓰레기 더미에서
이 진실을 수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MODO의 친환경입니까? 국제환경단체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친환경 인증서를 위조한 문서, 검사기관과의 유착 증거, 환경단체, 매수 기록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린워싱 전략 문건이었습니다. 재활용은 이미지 마케팅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매장 하나를 친환경 매장으로 꾸미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대로 오염을 일으키라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VIP 룸에 앉아있던 패션업계 대표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속았다. MODO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런 기업과는 거래할 수 없다. 강태준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건 다 조작됐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지만 그의 말은 이내 끊겼습니다. 환경부 조사관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강태준 이사, 환경법 위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순식간에 MODO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대형 백화점들은 MODO 제품 전량 회수를 선언했고 소비자 단체는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는 MODO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패스트 패션 업계의 비리를 파헤친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각국의 조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패션 산업이 더 이상 지구를 병들게 해선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작은 가게의 주인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역으로서 카메라 플래시가 우리를 향해 터져나왔습니다. 강태준이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이 뉴스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패스트 패션 업계를 뒤흔든 세기의 폭로 환경을 가장한 기업의 민낯 새로운 패션 산업의 시대가 열리다. 그날 밤 전국의 뉴스는 MODO의 몰락과 할머니의 정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꿈꾸는 진정한 친환경 패션의 시대,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MODO는 완전히 몰락했고 강태준은 환경법 위반과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하나둘 밝혀진 그의 비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불법 폐수 방류, 노동자 착취, 가짜 친환경 인증서 발급까지 그가 쌓아 올린 거짓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 뒤 우리 골목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MODO의 대형 매장이 있던 자리에 그린메이커스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전국의 업사이클링 작가들이 모여 만든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1층은 작품 판매장, 2층은 작업실, 3층은 환경교육센터로 운영됩니다. 매일 아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의 의류 매장들이 중고 옷을 수거해 우리에게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버려지는 옷에 새 생명을 우리의 캠페인은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그린라이프 재단 이사장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매일 아침 이곳을 찾으십니다. 더 이상 청소 도구를 들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그 낡은 수첩은 들고 다니십니다. 이젠 환경오염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꿈을 기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그들은 버려진 옷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청바지는 가방으로, 양복은 액세서리로, 드레스는 예술 작품으로 변신합니다.
매주 우리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업사이클링 인증제입니다. 우리 그린메이커스가 첫 번째 인증을 받았습니다. 백화점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관이 생기고 중고 명품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전국의 학교에서 견학을 옵니다. 아이들은 재활용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직접 환경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때론 눈시울이 붉어지시지만 그 눈빛만은 늘 희망으로 빛납니다. 우리 가게 리뉴메이드는 이제 그린메이커스의 중심입니다. 전국의 업사이클링 작가들이 이곳에서 영감을 얻고 기술을 배워갑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더 많은 쓰레기를 살리고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비싸도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삽니다.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지구를 위해서라면. 이제는 친환경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홀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날들,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미소 짓게 되는 추억일 뿐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나오십니다. 청소가 아닌 우리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작가들도 함께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지구를 향한 진심, 미래를 향한 진심이요. 저에겐 그 진심을 알아봐 주신 할머니가 계셨고,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할머니의 수첩 필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 안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들로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